재무행정 테마 20은 예산 결정의 방식이에요. 이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나와요. 여기서 정치 논리, 경제 논리는 재무행정이라기보다는 정책 논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책이 만약에 점증적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예산도 점증적으로 늘 거예요. 반면에 정책이 이제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아마 예산도 합리화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건 정치행정 이원론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원론일 때는 정책 자체를 누가 만드니까 의회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가 만들어진 정책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책을 누가 만들어? 행정부가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물어보겠지, 의회들은 또는 국민들은. 왜 X달러를 A 사업이 아니라 B 사업에 썼는지를 물어보겠지. 이게 퀵퀘스천이라고 그래요. 40년대 이제 이걸 물어봐요. 그전까지는 당연히 의회가 여기 쓰라고 줬기 때문에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왜 이 사업을 썼니? 이 사업을 했니? 그리고 돈을 왜 썼니? 이런 답을 줘야 된단 말이지, 행정이. 그 답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정치 논리하고 경제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큐가 물어봤대. 키 퀘스천 해가지고요. 40년대. 왜 X라는 달러가 A 사업이 아니라 B 사업에 배정되었는가? 그죠? 그러면 A 사업보다 B 사업이 낫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는 정치 원리야. 타협한 거야. 균형한 거예요. 서로 갈라먹고 나눠 먹다 보니까 A 사업과 B 사업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뭐가 합리가 들어와요. 이제는 뭐야? 이제 여러 대안 중에 A 대안이 B 대안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A 대안에 돈을 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루이스 명제겠죠. 전까지는 타협과 합의겠지만 이제는 상대 가치, 똑같은 시간 썼을 때 영어의 가치와 행정의 가치를 비교해 봐. 또 1시간 늘렸을 때 영어가 늘어나는 효용하고 행정학이 늘어나는 효용을 비교해 봐요. 또 합격이란 목표에 비추어서 영어 공부했을 때와 공부했을 때를 비교해 보라는 거야. 누가 더 가능한 건지. 그지?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합리적이라면 항상 전체 시간을 합격이라는 목표에 제일 크게 기여하는 데 배정해야 돼요. 근데 점증 정치 논리란 그게 아니라 행정학엔 행정학의 몫이 있는 거고 경제학엔 경제학의 몫이 있는 거예요. 타협 논리겠죠. 그지 않나? 요 얘기다 지금. 요게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제 정치 논리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니까 정치 논리는 정치 합리성인데 이게 뭐다? 이제 분야별 타협이에요. 얼마나 골고루 나눠 가졌는가. 이런 것들. 개개인의 몫을 강조하니까 형평성 강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은 당연히 정치적 정당성이겠죠. 반면 경제 논리는 합리성이야. 이대안, 저대안 중에 A대안이 제일 파이가 컸다는 겁니다. 자, 목표는 당연히 정치 논리니까 의회 논리겠죠. 민주주의 논리야. 얼마나 서로 타협했는가, 합의했는가, 또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것인가. 반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행정부가 가장 좋은 대안에다가 자원 써가지고 효율성 높여야 되겠죠. 또 기준 봐볼게요. 각각의 어때요? 교육의 목, 복지의 목, 각각의 몫이 있다 보니까 균형화 원리예요. 정치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감각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최고 좋은 파이에다 지불해야 되겠죠. 최적화 논리, 시장 감각이라고 그래요. 방향은 당연히 정치 논리는 전부 다 분야별로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미시적이다, 제한적이다, 당연히 분권적이에요. 근데 경제 논리 중에 특히 PPBS는 큰 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쭉 내려간 방식이다 보니까 거시적이고 하향적이고 국가 전체 체제 논리니까요. 체제 논리니까 특히 PPBS는 위에서 만들어 내려가다 보니까 집권적이라고 그래요. 정치 논리는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라겠지만 경제 논리는 모든 대안을 다 찾을 거니까 제한적이다, 포괄적이다. 당연히 정치 논리는 매년 협상하다 보니까 단기 시각이야. 대신 활류할 거예요. 경제 논리는 좀 더 장기적으로 플랜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만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 논리가 현실적이야. 그리고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니까 보수적이죠. 경제 논리는 제일 좋은 파일을 찾는 거니까 이상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규범성은 합리 모형이야지. 합리적 경제 합리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분야가 재밌어요. 준공공재와 대칭되는 게 순수 공공재야. 누가 더 갈등이 심할까요? 당연히 기득권이 존재하는 준공공재야. 이러니까 순수 공공재가 좀 더 분석이 가능하고 좀 용이할 거 왜? 불특정 다수 관련돼 있다 보니까 특정 그 당사자가 없잖아 지금.
근데 준공공주는 그렇지 않죠. 그 관련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좀 더 정치 논리가, 순수 공공주 좀 더 합리 논리가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재분배와 분배를 비교한다면은 재분배 갈등이 심하니까 좀 더 정치 논리가, 분배와 좀 더 합리 경제 논리가, 그다음에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기존 사업이 기득권이 존재하니까 정치 논리가, 신규 사업이 상대적으로 합리 논리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은 정치가 먼저였어요. 타협에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에 맞게 예산을 붙였던 거예요. 정책이 점증적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점증적으로 늘어요. 다만 20년대는 투인불 단위로 예산을 늘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50년대는 그 만들어진 정책의 가치 단위로, 성과 단위로 예산을 불렸던 거죠. 그러다가 60년대부터 이제 합리 모형이 들어와요. 계획 예산은 기존 사업은 인정하고요. 그 당시 미국이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기존 사업은 인정하고 신규 사업을 거시적으로 집권적으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이게 PPBS고요. 반면에 연기주는 더 이상 예산이 늘지 못했기 때문에 오이시고 터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시 평가하고 또 평가해서 제일 좋은 데다가 예산을 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 예산은 기존 걸 인정하니까 점증도 있고 신규 사업을 분석을 했고요. 반면 연기주는 기득권 인정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 들어갈 거니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건 연기준이라고 그래요. 합리 모형을 제도화시켰다고 그래. 매번 분석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 환류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얘는 왜 안정적일까요? 작년 걸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니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큰 변화가 없으니까 외부 변수에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는 그게 아니라 합리 모형은 가장 좋은 대안에다가 돈을 배정할 거니까 한계 효용의 법칙. 한 단위 올라갔을 때 효용이 제일 큰 사업에다가 돈을 배정할 겁니다. 그치? 자, 어쨌든 점증모형은 정책 따로, 예산 따로예요. 타협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예산을 점증적으로 붙였던 겁니다. 합리모형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자동 예산이 계산이 돼요. 합리적으로. 이거는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면은 얘는 말만 예산 편성이지 정책을 금액으로 바꾼 것밖에 없죠. 여기 이제 합리 모형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점증 모형이 먼저였죠. 물론 그 모형상으로는 합리가 먼저 들어와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점증이 들어왔지만 그전에는 그냥 이게 점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모든 걸 예측할 수 없죠. 기억나죠? 인간의 능력, 그다음에 문제의 확실성 여부, 목표의 명확성 여부, 모든 대안을 다 볼지 일부만 볼지. 근데 합리 모형, 점증 모형은 인간은 능력이 제한돼 있고 상황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목표도 모호하고 갈등이 많고 서열이 안 되고 모든 대안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분야별 타협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불확실성, 인간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이런 타협과 합의라는 정치 합리성을 강조한 모형이다. 당연히 세상이 갈라져 있는 다원주의 사회. 그다음 재밌는 게 돈은 많아요, 미국이. 근데 왜 가용 자원이 부족할까요? 이미 기득권에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겠죠. 이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를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이 기존 정책 다 인정해 주고 사회 중심으로 좀 는 걸 가지고 다시 분야별로 갈라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증주의일 때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이런 역할은 좀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1년짜리 시각이고요. 의회가 강하다 보니까 전통 원칙이 지배했던 겁니다. 자, 총 예산은 매년 경제 성장률에 맞게 늘어요. 분야별도 이미 교육부는 얼마, 국방부는 얼마 갈라먹으니까 기관별도 점증적이야. 근데 국방부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그 내에서 투쟁 속에서 바뀔 수 있겠죠. 사업 예산이 비점증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예산은 매년 경제 성장에 맞게 일정 부분 늘어요. 점증적으로. 분야별도 어떻게 해? 이미 갈라먹은 거야. 교육이 얼마, 국방이 얼마, 작년 걸 기반으로 갈라먹는 겁니다. 근데 그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타협 합의 속에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얘가 20년대 LIBS, 50년대 PBS. 근데 문제가 뭐라고? 더 이상 예산이 늘지 않았을 때가 문제예요. 그지? 예산이 느니까 는 걸 가지고 다시 갈라먹었는데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그냥 기득권만 인정해주는 이런 경향이 벌어지잖아요. 그치? 또 기득권에 대한 인정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줄이기도 어려우니까 감축 관리도 잘 안 되고요. 이미 분야별로 갈라먹은 것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정책을 돈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려웠겠죠. 사회 변동 기제로 예산의 정책 기능, 예산이라는 게 사실 정책이잖아, 지금.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큰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데 기존 정책에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자, 그러다 60년대 뭐가 들어온다? 이제 합리모형이 들어와요. 어쨌든 국가가 성공을 합니다. 대공황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이겼죠. 처음엔 대안만 분석했지만 이제 목표 체제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위해서 제일 좋은 대안을 찾는 이런 합리 모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50년대는 관리 과학이 들어왔고 60년대는 체제 분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체제 분석이 우리 앞에서 봤던 비시 분석이야. 합리 모형이 입각해서 국가 전체 시각에서 가장 큰 파일을 갖다 주는 경제 합리성을 추구했던 겁니다. 당연히 누가 목표고 누가 수단인지가 명확히 서열화돼 있어야 돼요. 또 교육이 1번인지 국방이 1번인지 복지가 1번인지가 전부 다 서열화돼 있어야 돼. 이런 목표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제일 좋은 대안을 찾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과정 측면에서는 누가 상위다, 누가 하위다가 전부 다 구조화돼 있어야 되고 결과는 그 대안 중에서 이 사회 파일을 제일 크게 갖고 오는 사회 우상의 극대화. 이걸 추구한다는 거야. PPBS가 65년도, 연기준은 76년도 연방에 들어와요. PPBS는 주로 신규 사업만, 연기준은 모든 사업을 재평가해. 그래서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는 연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을 제도화시켰다. 이건 알렌식의 주장이에요. 옛날 기출문제 중에 누가 더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답이 전 연기준이에요. 그때는 답안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계획 예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알렌식의 논문을 안 본 거야. 그 문제를 알렌식이 말한 겁니다. 합리 모형이 연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자, 근데 기억나죠? 합리 모형 한 개. 인간 능력은 제한이 돼 있고 문제는 복잡하고 사회 목표가 되게 다양한데 어떤 게 1번 목표인지 2번 목표인지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후생함수. 그지? 합의된 목표의 설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분야별로 갈라져 있는데 누가 국방이 1번이고 누가 복지가 1번인지 어떻게 말할 거야 이거를. 한마디로 사회 합의가 안 되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최적 대안을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여러 목표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대안을 다 찾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타협과 합의라는 이런 정치 합리성도 중요합니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새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투쟁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PBS는 모든 정책을 위에서 만들어 내렸기 때문에 이런 집권화 문제, 한마디로 미국이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기존 부서에서 평가가 하는 GBB가 들어올 겁니다. 합리 모형 맞지만 얘는 위에서 내려간 방식이 아니라 분야별로 평가해서 올라가면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이 이제 GBB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합리화 점증인데 말만 예산 이론이지 그냥 우리 정치학에 배웠던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맞냐 이제 논란이 나오겠죠. 다 있다는 거야. 합리 모형은 좀 더 행정부가 정책 만들 때, 점증 모형은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다중 합리성 모형이에요. 다중 합리성 모형.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다중 합리성 모형은 특정 학자 얘기이기 때문에 심화로 빼버렸고 일반적으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정책과 연계돼 있다는 거야. 정책이 타협적으로 만들어지면 예산도 타협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책이 분석해서 만들어지면은 분석했을 때 비시 분석을 통해서 이미 수학적 계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말만 예산 이론이지 정책 결정 방식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